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화요일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네. 이 반도체가 오늘은 또 특별히 시장을 이끌어줬던 하루였죠. 맞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풍력 관련주들도 강한 움직임 보여줬고요. 오늘 새롭게 상장했던 LS 머티리얼즈 역시나 300% 넘게 상장하면서 따따블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가는 종목은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고민되신 종목 있으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02-2000-4919번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이용하시면 됩니다.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자세하고 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시장 이야기부터 시작해 봐야겠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 4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좌회정에는 최진욱 팀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모셔봤고요. 네, 우희정에는 조선일 매니저 그리고 신혜석 소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양도세 관련해서 말이 네. 참 많습니다. 또 오늘 장 마감하고 방금 전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이 추경호 부총리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관련해서 검토한 게 없다라는 그러니까요.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대주주 양도세 덕분에 뭔가 연말 랠리가 나오지 않겠냐 그런 말도 있었는데 검토를 안 한다라고 해버리면은 네. 이게 시장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기도 한데 우리 조선일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뭔가 시장에 악영향을 주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좀 깜짝 놀라서 아마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그 시장에서 벌써 한 2, 3주 전부터 또는 이제 한 달 전부터 나왔던 이슈였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10억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30억까지 양도세 기준을 올릴 것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단기적으로 상당히 이게 호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또 추경호 부총리가 또 이제 이런 언급을 또 하면서 약간 내일 아마 파장이 좀 미치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게 흘러가는 흐름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또는 금년 내로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대주주 양도세가 진행이 되면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슈가 진행이 되면서 아마 이번 주는 조금 시장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이게 또 추경호 부총리가 뭐 언급을 해서 불안정한 시장이 조성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시장은 앞으로 이제 뭐 35, 저는 뭐 개인적으로 100억 정도 해서 대주주 요건을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이슈들이 30억인데 그게 아마 금년에 안 되더라도 분명 내년에 될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 일주 정도는 여기에 대한 왜냐하면 10억이면은 이게 뭐 보통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이 좀 되긴 합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몇 종목을 안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한 종목에 대해서 10억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또 물량이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에 대한 이슈는 분명 앞으로 30억 정도 올리는 거는 분명 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추 부총리는 단기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마 당정 쪽에서 또는 정부 쪽에서는 지금 양도세 완화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내년 또 총선이 4월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개인 투자 주주분들 거의 한 1,400명 되는데 표를 또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분명 일주일 정도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아마 여기에 대한 내용이 또 다시 이슈가 되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기존에 얘기했던 30억 증액하는 거 대주주 요건을 분명 금년 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하루 이틀 정도 또는 일주일 정도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2주 이상 되면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악재는 없어지고 다시 30억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이것 때문에 내일 시장의 조정? 글쎄요, 시장의 조정을 안 올 것 같은데 만약에 시장의 조정이 온다면 여러분들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분명 제가 보기에는 이 틈을 타서 조정이 올 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수의 기회,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사실 지금 이제 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윈도우 드레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3년도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차익 실현을 많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내년 수익을 위해서 펀드 수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년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분명 양도세 이슈가 추 부총리의 얘기대로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내년을 위한 포트폴리오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네.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분명 뭔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오히려 이게 만약에 시장에 조정을 가져다 준다면 매수 기회로 삼아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팔로우업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CPI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네. 시장 예상치는 한 3.1%에서 3.0%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내려온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혹시라도 한 2%대로 내려간다면 나스닥 지수의 랠리가 찾아오지 않을지 이 부분은 한번 신입사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예상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일단 어저께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고영이 18% 급등하고 위메이드 맥스가 장후 시간의 상한가를 갔네요. 자아 네. 성찰의 시간이신가요? 자아자찬이라 이제 방송도 바뀌어야 됩니다. 다 VOD가 남아 있고, 네 요즘에는 그런 거 그냥 안 넘어가기 때문에 네. 네 다른 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CPI 얘기를 하면은 이제 소비자 물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소비자와 주주의 이 포지션이 어디냐에 따라서 물론 다들 소비자겠죠. 근데 소비자이자 주주인 사람들이 대부분 증권방송을 보고 계시겠죠. 물론 그냥 소비자인데 주식을 해볼까 하고 보시는 분은 그냥 일단 지금은 소비자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대부분은 다 소비자인 거죠.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소비자의 공감을 얻는 뉴스를 여러 번 이런 얘기 했죠. 누가 물가를 기업에서 올렸다고 해가지고 와 오뚜기가 진라면 가격을 드디어 올렸습니다. 오뚜기 만세. 누가 앵커가 이럽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오뚜기가 진라면 가격을 이번에도 올리려다가 말았습니다. 뭐 가뚜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게시판에 다 가뚜기 막 이러죠. 근데 이제 기업의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되게 안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자로서 체감하는 거는 물가가 그냥 내렸으면 좋겠죠. 이렇게 경기가 힘든데 왜 자꾸 뭐 라면 가격이니 술 가격이니 이런 게 올라 내 삶이 힘든데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여러 가지 원료 가격의 상승을 판매 가격에 전가시키는 게. 근데 지금 똑같은 CPI인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완전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죠? 중국은 CPI가 너무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와가지고 야 이거 경기 침체다 이러고 있고 미국은 그 전에 어땠어요? 막 9% 8%까지 가가지고 너무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조금 이제 내려가서 3%인데 거기서 더 내려가기를 또 바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걱정인 거고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뜨겁다는 게 CPI 소비자 물가가 너무 높아서 걱정이었던 거고 중국은 CPI가 너무 낮아서 걱정인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이 시점 자체가 틀린 거죠. 미국은 이미 유동성 완화를 축소시키면서 다시 회수하는 국면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고 중국은 지금 이제서야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에요. 돈을 풀고 있는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소비자 물가랑 그 뉴스 얘기를 왜 했냐면은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는 게 경기가 살아나는 거.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소비자로서 제품을 사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게 탐탁지 않고 경기가 살아난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실상은 반대라는 거죠. 지수는 이미 올라 있고 CPI는 이미 올라서 우리 삶이 힘든데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조금이라도 뭐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걸 바라느냐? 피봇을 바라는 거죠.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피봇 플레이 많이 연습하셨잖아요. 남자분들. 전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파월이 금리 인상을 계속 외치다가 금리 동결 내지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는 포지션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바뀌기를 바라는 지금 상황이 다 다른 거죠. 이 지금 중국하고 미국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걱정인 거고 중국은 경기가 너무 죽어서 걱정인 거예요. 그냥 미국은 그걸 컨트롤하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지만 않으면 이 누르면서 간다. 그리고 계속 그러는 거죠. 물가 상승이 너 이 정도 되는데 아니 계속해서 고용은 잘 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덜 들어오네. 아직 살만하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힘든 게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오히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고용률이 떨어지고 이런 게 나오면 파월이 이제 너네 좀 힘드네 하면서 금리 인상을 걷어들일까 이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PI는 그냥 요 정도에서 물론 파월이 정해놓은 게 2%까지잖아요. 근데 이제 3%니까 3% 벽이 깨질랑 말랑 하고 있잖아요. 2.9, 2.8. 그러니까 여기서 뭐 급격한 금리 인상이 다시 나오기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게 경기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거를 컨트롤하려고 했던 거니까 지금 컨트롤을 잘 해서 요 정도까지 낮춰놨어요. 여기서 막 급격한 두드러기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뭐 급격히 다시 튀는 이 현상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베이비 스텝을 밟아 나가면서 그쵸? 공룡발로 밟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튀어나오는 게 약해가지고 아기가 아장아장 발로만 밟아도 싹 이제 누를 지금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CPI가 확 튀거나 뭐 이런 것을 뭐 이 무슨 블랙스완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뭐 혹은 만약에 CPI가 살짝 조금 더 3%를 깨고 내려가서 완화가 돼서 파월의 목표치에 다다른다.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이 더 확고해지는 거죠. 투자자들의 생각이. 뭐냐면 파월이 이제는 2%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뭐 강하게 안 하겠다라는 확신. 그런 확신이 주어진다면은 이제 주가가 또 급등을 할 수도 있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4,000 눈앞에 있고요. 3,900대까지 갔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급등 직전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밤 10시 30분에 나올 CPI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꼭 주목해 보시면서 내일 우리 국내 증시 영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반도체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전날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반도체 지수, 뭐 소부장 종목들도 정말 크게 올랐죠. 네. 근데 그 중에서 SFA 반도체, 뭐 네페스, 미래 반도체처럼 상대적으로 과열권이 아닌 종목들이 오늘 또 급등이 맞아요.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지금 따라가도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최진욱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지점일까요? 사실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가 예전부터 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AI 모멘텀 관련해서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충분히 좀 대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제 AI 모멘텀 부분들이 다 받쳐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부 종목들이 엄청나게 치고 갈 때는 SFA 반도체 같은 경우만 거의 박스권에서 계속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낙폭 과대가 심하게 나왔던 종목들 그리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엄청나게 좀 저조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순환매가 좀 빠르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추세가 완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세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SFA 반도체 같이 이런 특정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온디바이스 AI 쪽이랑 HBM 쪽은 지금 시세가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같이 동반으로 상승은 해주고는 있지만 그 상승폭 자체가 변동폭이 굉장히 좀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상승폭이 여전히 기대감이 심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심어진 상황에서 결국 지금은 이제 산업이라기보기는 저는 아직 테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 초입 구간에 진입을 했냐 아니면 이제 활성기냐 퇴색이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뭐 산업으로 볼 건지 테마로 볼 건지 좀 따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테마라고 보고요. 그리고 HBM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나는 좀 수익을 바라고 좀 접근을 해보겠다 하게 되면은 여전히 뭐 테마성이 붙어 있는 종목들에 지금은 접근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실적이 잘 나와서 뭐 숫자가 잘 찍혀가지고 뭐 시세가 급등이 나온 부분들은 아닙니다. 일단 소부장 쪽에서 실적 성장에 대한 완화감 그리고 그 기대감이 일단은 지금 심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지금 물량이 좀 들어와준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오늘 꽤나 큰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정도까지 수급이 몰리게 되면은 그 다음 날에
이제 시세가 밀린다거나 시가를 좀 이탈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만 유지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 다음 날도 저는 시세가 좀 분출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SFA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뭐 접근하신 분들은 뭐 수익권을 유지 중이실 텐데 내일 내가 좀 공략을 해보겠다 하게 되면은 일단 시가를 이탈 안 하는 게 저는 가장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를 이탈 안 하는지 좀 체크를 하시고 보통 이렇게 추세가 완만하게 바뀌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바닥권에 있다가 추세가 바뀌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내가 좀 포트에 충분히 담아봐도 지금은 괜찮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어지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내일도 추세가 이어진다면 네. 그때 한번 눈여겨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어요. 네. 반도체주도 한번 잘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장 마감하고 나온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믹스 코인이 코빗 거래소에 재상장된다는 소식 속에 위메이드 그룹주가 정말 상승 탄력 받았었는데 네.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는 이제 위믹스가 빗썸에 다시 상장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정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은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메이드 그룹주 다시 한번 이제 또 지켜봐도 괜찮은 시점일까요? 일단은 살짝 이제 단기적으로 고가권이라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재료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이슈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또 세계 최초 디지털 자산은행이었던 시그넘에서 이제 위메이드를 게임 코인 관련해서 이제 점유율 1위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지금 또 빗썸에 재상장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코빗 이후에. 근데 그게 실현이 됐기 때문에 아마 업비트에도 재상장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추가적으로 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상승 탄력은 지금 비트코인 시장도 살짝 쉬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들 불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시세는 내일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좀 탄력이 세게 나왔고 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폐될 때 좀 잡음이 많았던 쪽이라서 이게 재상장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시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소액 매매라던가 아니면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나 큰 위험성을 안는 것보다는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점진적으로 수익을 챙기면서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이 좀 더 보수적으로 저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쪽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내일은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아,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러면 이건 어떨지.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한 달 만에 30% 넘게 또 급등을 맞아요.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10만 달러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일주일째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익 매물로 인해서 6%가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상승 추세에서 좀 끝난 건지 그러니까요. 차익 매물이 나올 타이밍인 건지 최진욱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비트코인 뭐 단기 조정인 건지 아니면 좀 추세가 하락으로 가는 추세인 걸까요? 일단 지금 저항대가 44K를 맞고 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42K가 밀리면서 41K까지 지금 들어와준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뭐 강세장이 끝났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습니다. 일단 단순히 비트코인이 최근에 오버슈팅이 나와주고 나서 좀 한 차례 쉬어가고 있는 좀 눌림목을 좀 형성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편하실 것 같고 보통 이렇게 강세장 부분들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은 주요 알트코인들이 좀 어느 정도 상승폭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보통 이럴 때 이제 하드포크라든지 메인넷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이슈들이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특히 이제 에어드랍 관련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와주거든요. 특히 이제 그중에 대표적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메인넷 하드포크 관련한 이슈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에어드랍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까지 호재성 기사들이 굉장히 알트코인 쪽에서 많이 몰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가 여전히 끝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최근에 순 입출굴량을 좀 체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지표가 계속 0을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보통 0을 유지를 해준다라는 것은 거래소에서 지금 비트코인에 출금을 하는 양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식이랑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에 출금하는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반대로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비트코인 쪽에 대한 매도 압력이 지금 약해진다라는 것은 결국 갈수록 계속 감소를 해준다라는 우리가 좀 비유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만큼 지금 이축물량만 0지표를 유지만 해줘도 충분히 아직 비트코인 쪽은 계속해서 좀 강세의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오늘 지금 오후 들어서 오더북이 계속 지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더북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서 큰 손이 어느 정도 지정가 매수를 걸어두는 부분들의 벽을
벽을 말을 하는 건데 이 벽이 원래 33K 정도의 형성이 됐었다가 지금 38K, 40K까지 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오더북이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의 조정이 크게 나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치 때문에 지금 오더북이 계속 좀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만 봐도 종합적인 지표만 포함을 했을 때는 지금은 좀 한 차례 쉬어가는 부분들이지 전혀 지금은 비트코인 강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저는 한 번의 기회를 분명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눌림목을 충분히 공략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강세장은 내년 반감기까지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시점을 좀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대신에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다. 지금 조정기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뜨겁게 상장했던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아, 청약을 할까 말까 정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었던. 그러니까요. 네, 결국 따따블에 성공을 했네요. 맞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참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네. 과연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혹은 두산 로보틱스처럼 신규 상장 이후에도 강한 상승 탄력 이어받을 수 있을지 한번 조선희 매니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LS 머티리얼즈 내일 시장 또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먼저 국무총약에 성공하셨던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와, 이게 이렇게까지 저도 갈지 몰랐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IP에 성공했던 기업에서 특히 이제 따따블 400% 상장하자마자 급등했던 게 딱 두 종목이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상장했던 KANX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늘 상장했던 LS 머티리얼즈인데 사실 이제 LS 머티리얼즈가 상장하기 전에 이제 분위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어느 정도 관련된 이슈를 만들어 놨었고 거기에 대해서 LS 자체 내에도 이제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까지 따따블이 날지는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 상당히 축하드리고요. 사실 이 이슈가 보면은 이제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원래 이제 공모가 6,000원 대비 지금 4배 오른 건데요. 지금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물량 같은 경우에 처음에 나올 물량이 조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KINX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오늘 상장했던 LS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 주식 수가 29.2% 그리고 이제 KINX 같은 경우는 15.9%이기 때문에 거의 한 유통 물량 수도 2배 정도 있고 거기다가 규모 같은 경우에도 KINX는 130억인데 이 그 LS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1184억으로 거의 한 10배 정도 규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던 얘기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외국계도 다 기관으로 속하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갔던 수요 예측에서 아주 강하게 396대 1로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렇게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런 흥행 때문에 밴드도 상향 밴드 선정이 되면서 거기다가 따딸바까지 났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단기적인 이슈가 되지 않고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LS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뭐 LS 관련 뭐 LS전선 아시아나 관련 종목들이 급등해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이유가 LS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500kW 정도 이상 그러니까 고전압을 만들 수 있는 전선을 생산할 수 있는 게 LS하고 이제 대한전선 두 군데인데 특히 이제 LS 같은 경우 특허를 또 갖고 있을 정도로 이쪽 분야에 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뭐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거기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에너지 장치라고 그러죠. ESS 등 관련해 가지고 관련 이슈를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LS 그룹이.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그동안에 LS 일렉트로닉이나 LS 전선 아시아 등 단기적으로도 급등했던 종목들이 다 이런 부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 LS 그룹주가 지금 먹거리를 굉장히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LS 그룹주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선 관련 이슈가 있는 회사였는데 이거를 또 세부적으로 그리고 차세대 먹거리인 전기차나 또는 이쪽 관련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관련 있게 지금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오늘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따따 성공하면서 40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아마 내일은 또 갭상승해서 급등해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게 물량이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LS 머티리얼즈 공모청약에서 사실 분위기가 이제 반반이었거든요. 진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실패할 것인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지금 보시면은 투자할까 말까 고무장에 할까 말까 그러다가 안 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역시 뭡니까 이게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나 진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 때 용기를 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LS그룹 같은 경우는 먹거리 자체를 차세대 먹거리로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잘 다변화시키고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건데 LS그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3년 정도 관심을 가지고 머티리얼즈만 국한된 게 아니고 LS 그룹주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 2, 3년 정도 여러분들 좀 롱텀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LS 그룹주 전반적으로 관심 이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LS 머티리얼즈 청약 성공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